자, 여러분들 261페이지를 갑니다. 우리 공시법에서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지금부터 배우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각하사유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럼 이제 출발을 할 때 이렇게 출발을 해보겠어요. 보세요. 여기에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이 있어요. 마지막에 완료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요 단계를 배우는 겁니다. 요 단계에서 뭐가 나오느냐? 각하가 나와요. 각하가.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민원인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가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게 신청입니다. 등기관에 딱 받아갔지. 요게 접수입니다. 접수. 받아가가 신청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기재되어야 될 부분이 기재되었는지, 도장 찍어야 될 부분이 찍혔는지, 첨부되어야 될 서류가 첨부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심사입니다. 그럼 심사를 해보니까 하자가 없어? 그럼 등기해 주는 거지. 하자가 있다면 등기를 안 해주는 거지. 안 해주는. 그게 각하예요. 각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 실행을 거부 안 해주는 게 뭐다? 각하.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등기관이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부부 싸움했다. 그럼 열받아 있다. 그럼 등기 안 해주고 오늘 기분 좋다. 그럼 등기 해주고 그럼 해주고 안 해주고를 그날의 등기관의 기분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래서 우리 법에 해줘서는 안 되는 사유 이걸 법에다가 명문으로 11개를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 11개 중에 한 개만 해당해도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각하사유거든. 그러면 각하사유가 1, 2, 3, 4, 5, 6, 7, 8, 9, 10, 11 이래 놨어요. 그러면 이걸 또 두 개로 나눕니다. 두 개로.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여기서 응용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말이거든. 응용이 가능한 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2번만 응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응용이 안 돼요. 글자를 그대로 써야 돼요. 제가 이런 표현을 자꾸 하죠. 답이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응용이 안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3월 1일은 3일절이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7월 17일은 제헌절. 그러면 답이 변하지 않는 거지.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오케이? 네. 응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응용이 되는 거는 2번만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박스로, 261페이지로 가보겠어요. 의의를 보세요. 의의를 봅니다. 각하란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한 등기 기록의 기록을, 자, 줄것입니다. 거부. 그 다음에 각하사유입니다. 각하사유. 자, 두째 줄이 봅니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의 보정을 명한 날에 밑줄 것입니다. 다음 날까지 잘못된 부분을 보정할 수 있을 때는 각하지 뭐다 않는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거죠. 도장이 하나 빠졌으니까 빨리 가져오라고 했거든. 그럼 내일까지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가 빠진 부분에 도장을 찍으면 각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제 그 밑에 각하사유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밑에다가 요렇게 선을 하나 그어버렸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선을. 자, 그래가 2번 밑에다가 동그라미 3을 하나 만드세요. 동그라미 3을. 그래가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버리면 되죠. 그죠? 3, 1에 만들어 이렇게 버리면 밑에 쭉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장을 다시. 동그라미 1번은 글자를 보세요.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 나오죠. 그럼 내가 평택에서 집을 샀다면 평택 등기소 가서 등기해야지. 서울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2번이 문제다. 그래서 한 장을 넘기세요. 한 장을 넘기면은 262페이지를 갑니다. 262페이지에 자, 밑에 박스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번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요거를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1번에 등기 능력이 없는 동그라미 칩니다. 물건 또는 동그라미 칩니다. 권리 이래 넣었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입니다. 법학 시간에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이지. 동산은 통과,
부동산이지.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지. 맞죠? 네. 그럼 토지는 통가, 그 정착물이거든. 이게 건물과 나무지. 나무는 임목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어. 그러면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설 건축물이다, 모델하우스다, 비닐하우스다, 컨테이너다 이런 거를 건물로 볼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볼 수 있다면 등기를 하는 겁니다. 볼 수 없다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 비닐하우스 건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가설 건축물 건물로 볼 수 뭐다? 없다. 컨테이너는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으니까 정착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건물로 볼 수 뭐다?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권리는 이제 민법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부묘기지권, 특수지역권, 토지통행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딱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응용이 안 됩니다.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대로. 그러면 특약은 맺을 수 있어. 그거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을 묶으세요. 3번, 4번, 5번. 그러면 일단 이래 합니다. 공시법 시간에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은 3번이 나와요. 3번. 그럼 이제 3번 해볼까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4번입니다.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입니다. 저당권과 비담보채권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 민법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자, 6번입니다. 6번은 있잖아요. 응용이 됩니다. 그러면 관공서 또는 법원에 동그라미 칩니다.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때 잡으세요.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으로 하면 각하한다. 이래 시험 문제를 내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응용이 된다 이 말.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이 부동산입니다. 여기에 등기소가 있어요. 법원이 있어요. 법원. 그럼 보세요.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습니다. 안 갚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지. 쉽게 말하면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가는 게 가압류다. 그럼 이때 을이 보세요. 가압류를 신청할 때 내가 등기소로 가는 이걸 신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받아줍니다. 오케이? 네. 그럼 나는 법원으로 가야 돼. 오케이?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야 돼. 이걸 뭐라고 부른다? 촉탁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관공서와 관공서끼리 왔다 갔다 가는 거를 시작 촉탁. 그러면 내가 등기소로 가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나는 법원으로 가고 법원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등기소. 요걸 보세요.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을 하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럼 시험해 보세요.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 이래내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채권자 을이 채무자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한 경우에는 각하한다. 오도와이다. 이런 문제를 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그 밑에 끌어오세요. 7번하고 8번을 묶으세요. 요거는 아까 전에 공부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7번으로 시험 문제를 내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당연히 각하하는 거지. 문구에 답이 나와 있잖아. 그럼 그 밑에 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환매특약 등기죠.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는 후자를 쓴다 이 말. 뭐라고 쓰느냐 잡으세요. 답을 아직 2개로 할게요. 지금은 답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특약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오도와이다. 그게 하나.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신청한 환매특약 등기는 각하 대상이다 아니다 이래 놓는 거예요. 시작. 각하 대상이다. 그럼 후니까 같이 들어왔다 따로 들어왔다 따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은 그냥 가볍게 넘깁니다. 5년의 공유물 분할은 몇 년을 넘을 수 없다? 5년. 환매 특약도 5년을 넘을 수 없어요. 그러면 10번도 그냥 그대로 되죠. 등기 사무 정지 기간 중에 등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럼 전쟁이 일어났다면은 등기 사무를 정지시키잖아요. 그럼 정지 기간 중에는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11번, 12번을 묶으세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오세요. 거기서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자, 이리로 오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가 있거든. 그럼 옛날에 아파트를 사면은 명의를 남편 명의로 하지. 이게 단독 소유예요. 맞죠? 네. 요즘에는 남편하고 아내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네요.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대세는 단독이 대세가 아니고 공동 소유가 대세입니다. 그럼 공동 소유가 대세라는 거는 2분의 1의 지분을 갖게 된다 안 된다? 되지. 그럼 지분을 갖게 된다는 게 이게 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지분의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갑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지분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안 됩니다. 이거 이해한다 못한다? 하죠.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제가 공부하는 거는 자, 이 말입니다. 이 글자의 차이를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럼 이거는 보존을 묻지. 이거는 이전을 묻지.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라.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각각 1억씩 내어가 2억짜리 새 집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각각 1억씩 내어가 그럼 단독 소유입니까? 공동 소유입니까? 공동. 그럼 2분의 1의 지분을 갖게 되겠지. 맞죠? 네. 그럼 새 집을 지었으니까 보존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갑을 공동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그런데 갑이 혼자 가가 다 보세요. 2분의 1만 보존 등기한다. 이거는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의 보존 등기를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케이? 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래서 일단 갑을 공동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 한 사람이 가가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를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 했다면 이제 공동 소유지. 이때 을이 자기 지분을 매매할 수는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매매할 수는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공부하지 말고 보존이냐 이전에 이거 구별하는 것만 먼저 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분의 용익권은 안 됩니다. 지분의 용익권은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기본에 충실해야 되거든. 자, 용익권을 보세요.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어요.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지역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전세 임대차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답입니다. 용익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다 이 말입니다.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네. 그럼 지분의 용익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법에서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아니 답이 나와 있잖아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빌리는 거잖아요.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빌리는 거잖아요. 이는 부동산을 빌리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빌린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용익권은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다.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다. 부동산. 그러니까 지분에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네. 그 다음에 자 이리 오세요. 이러세요.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안 됩니다. 이는 법에서 안 됩니다.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칠판을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아버지고 자식이 3명이 있어. 자식이 3명. 다른 조건은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럼 자식 3명이 공동 상속을 받지. 맞다. 맞지. 그럼 상속 등기하면 됩니다. 할 때 이제 답은 이겁니다. 답입니다. 자기 지분을 상속 등기합니다. 할 때 이 두 사람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따로 들어가야 된다. 같이 들어가야 등기를 해줍니다. 따로 들어오면 등기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만 등기해 가면 안 됩니다.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니다. 합유
지분입니다. 요래만 딱 공부하면 되죠. 우리는 공유 지분이 있고 합유 지분이 있죠. 그럼 공부할 때 딱 이래만 공부하세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습니다. 자, 요거 맞추면 시험에 합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오덱스다. 제가 적어볼게요.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이 오지. 그러면 7, 8을 봅니다.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합유라는 뜻을 기록한다. 그러나 합유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합유라고는 표시를 해야지. 오케이. 네. 근데 이게 보세요. 공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공유는 등기부에 지분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합유는 이것만 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지분은 표시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합유라는 뜻은 기록을 한다. 합유 지분은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분이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오케이? 네.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전을 못 하지.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상속이 안 되지.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저당권이 들어올 수 없지. 가압류가 들어올 수 없지. 표시가 돼 있지. 그러면 이전할 수 뭐다? 있다. 저당권 들어올 수 뭐다? 있다. 가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요거 알면 시험에 한 문제 맞춥니다. 요것만 알면 한 문제 맞춥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글자. 통과. 그러면 제가 이제 칠판을 다시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지분이 안 되는 거지. 맞죠? 네. 그럼 나머지는 다 되는 거지. 맞다. 자, 그러면 이제 작년에 기출문제 놓은 겁니다. 지분만에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오덱스다. 여기 지분의 본등기가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지분이 안 되는 것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지분의 본등기 할 수는 뭐다? 있다. 이래 놉니다. 그러면 포괄 유정은 자기 지분만에 소유권 이런 등기를 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이 포괄 유정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안? 그럼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공부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하죠. 그죠? 보통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잔소리 하는 게 안 좋아하는데, 제가 답은 이거예요. 민법을 공부하는 자세와 공시법을 공부하는 자세는 자세가 틀려야 됩니다. 민법은 사법이거든. 막말로 말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 내하고 조건이 안 맞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공시법은 공법이에요. 공법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겁니다. 그럼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OX밖에 없어요. 인감제출 해라. 안 해도 된다. 오케이? 네. 지분에 등기할 수 있다. 안 된다. 이 OX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울 때는 두 개를 다 외우는 방법이 있고 한 개만 딱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남자만 숫자만 세우면 나머지는 전부 다 여자분이잖아요. 맞다? 맞죠? 네. 지분이 안 되는 거는 요 네 개입니다. 나머지는 다 됩니다. 오케이. 자,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13번으로 갑니다. 농지에 줄 것이요. 전세권 줄 것이요. 이거는 알죠? 우리나라는 농지에는 전세가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소작인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세는 안 됩니다. 그럼 다른 거 하면 됩니다. 임대차를 하든지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하천의 용익권은 OX다 X. 하천의 용익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옆에다가 강이라고 썼어요. 그게 이해가 제일 빨라요. 강입니다. 여러분들 강은 하천은 공공의 성격이 강합니다. 공공의 성격. 개인에게 사용할 권리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천을 개인에게 사용할 권리를 주며 모래자갈 다 퍼가갑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천의 용익권은 설정할 수 없다. 그거 외워두세요. 그러면 이제 칠판을 보세요. 그러면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나머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상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3번에 가볼게요. 263페이지 제일 위에 3번에 가볼까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지. 그러면 동그라미 2번만 자, 묶은 대리인 그거만 줄 거 보세요. 묶은 대리인.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등기를 방문 신청할 때 당사자와 대리인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찾았어요? 네. 동그라미 2번에 당사자가 신청 정보를 자 적었습니다. 우송한 경우 위에 옆에다가 우편이라고 우편.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랍니다. 본인이 오든 대리인이 오든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우편으로 등기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옆에다가 관공서라고 썼어요. 관공서는 우편으로 됩니다. 관공서는 이때는 모르면 이래 하세요. 관공서가 사기칠 일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입니다. 신청 정보의 제공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나오죠. 1번만 줄 것이요. 필요적 기록. 여러분들 등기를 신청할 때는 필요적 기재가 있고 임의적 기재가 있거든. 필요적 기재는 기재 안 하면 등기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지. 그런 말입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여기서 6번 번호에다가 자 요리 여보세요. 요리 오세요. 6번, 7번, 8번, 11번 요 번호에다가 동그라미를 주세요. 자 6번입니다. 신청 정보 줄 것을 옆으로 갑니다. 부동산 또는 등기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줄 것입니다. 등기 기록. 7번입니다. 신청 정보 줄 것을 등기 의무자의 표시에 등기 기록과 등기 기록 줄 것을 일치하지 않은 다만 동그라미 칩니다. 옆에다가 224페이지라고 적었어요. 224페이지.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줄 것입니다. 신청 정보. 옆에 줄 것입니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위에다가 계약서라고 써요. 계약서. 자, 한 장을 넘기겠어요. 넘기면 자, 제일 위에 11번으로 갑니다. 11번으로 갑니다. 자, 11번에 줄 것입니다. 신청 정보. 줄 것입니다. 등기 기록. 부동산 표시가 토지 대장할 때 대장자 하나만 줄 것이요. 그래가 앞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은 조금 있다가 지금 아직 하지 마세요. 조금 있다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1번하고 2번은 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1번하고 2번은. 나머지 이 3번부터 11번은 번호는 그냥 단순 숫자입니다. 번호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1번, 2번은 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리를 와보세요. 이래 됐거든. 여기에 등기 기록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그럼 이제 이 글자를 볼게요. 자, 보세요. 이 등기부를 작성할 때는 뭘 보고 작성하느냐 이 소리거든. 자, 처음에 신청 정보.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 등기 원인 정보. 우리말로 말하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 다음에 대장이에요. 여러분들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 을구가 있거든.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해요.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가 기준이다. 대장이 기준이다. 대장. 그럼 등기부 표제부는 대장을 보고 작성을 합니다. 그럼 답입니다. 이거 보고 작성하고 이거 보고 작성하고 이거 보고 작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일치된다. 불일치된다. 일치. 이 내용은 일치된다. 이 말. 그러면 불일치하면 등기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요. 여기에 예외 하나 있다. 여기에 예외 하나 있다. 예외. 자, 그래가지고 224페이지로 갔다 오겠어요. 224페이지로 갑니다. 가면은 여러분들 거기서 제일 위에 기억이 있고 니은이 있죠. 니은 옆에다가 263페이지라고 적었어요. 263페이지에 적혀져 있습니까?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안다 모른다? 잠깐만 요리로 오세요. 자, 요리로 와보세요. 자, 요리로 와보세요. 자, 이 글자를 또 봅니다. 포괄성계인. 글자가 같아 다르다. 이게 또 나와야 돼. 이거는 포괄성계고 이는 포괄성계인이고 글자가 다르다. 그러면 민법 가져옵니다. 포괄성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상속이다. 상속. 그럼 이거는 상속이에요. 그럼 이거는 자 시작 상속인. 글자가 같아 다르다. 이 글자가 다르다. 그럼 답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식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상속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거는 답을 내놓고 할게요. 아버지가 매매를 했는데 매매 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그럼 자식이 대신 등기해 줘야 돼요. 그게 포괄승계인의원 등기입니다. 그러면 자, 요리로 오세요. 신청정보상의 등기 의무자입니다. 등기 기록상의 등기 의무자입니다. 요게 신청 정보와 등기 기록입니다. 이 두 개는 일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에서는 불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일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각하를 안 해요. 그럼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야 되거든. 아니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갑을병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아버지고 자식이에요, 자식. 자, 이때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럼 이쪽이 매도인 의무자입니다. 매수인 권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매매대금이 넘어갔어요. 그럼 등기가 넘어가야지. 가야 되는데 갑이 매매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사망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갑의 호칭은 비상속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식의 호칭은 상속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민법제 187조를 적용하느냐 안 적용하느냐 이 말이거든. 적용 안 합니다. 그럼 만약에 민법제 187조를 적용한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그럼 소유권은 자식에게 넘어왔지.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이렇게 와가 일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187조를 적용하면. 오케이. 네. 그러나 적용 안 합니다. 안 한다는 말은 이렇게 상속 등기 거치고 넘어가느냐, 바로 넘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그럼 바로 넘어가는 게 일이 넘어갔다. 자, 이때 이제 보세요. 이 그림상의 소유자가 을이잖아요. 이 그림상의 소유자는 뭡니까? 을이잖아요. 그 말은 상속 등기를 하고 가도 을이고 안 하고 가도 을이잖아요. 그러면 먹물을 한 번 더 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상속 등기 안 거칩니다.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이거는 지금 등기부다, 등기부 아니다? 등기부. 그럼 이리 소유권이 넘어갔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 그럼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보세요. 비상속인이다 이 말입니다. 갑이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등기를 신청하러 오는 사람은 아버지가 온다, 자식이 온다, 자식. 그러면 신청서에는 아버지 이름을 쓰느냐, 자식 이름을 쓰느냐, 답만합시다. 신청하러 온 사람은 자식이 온다, 아버지가 온다, 자식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의 이름을 쓴다. 그럼 이 두 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각하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이거를 만약에 시험에 낼 때는 자, 요렇게 낼 수는 있는데, 자 보세요.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은 여러분들 신청정보상에 기록된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내거든. 이 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제 말 들어보세요. 각하 사유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해당한다라는 말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이에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각하 사유를 배우고 있잖아요. 맞다? 맞죠? 네. 그러면 시험에 낼 때 아니 이렇게 안 냅니다. 아니 다르게 냅니다. 다르게 내는 건데 먼저 해놓고 할게요. 정답입니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은 정답입니다. 신청정보상에 기록된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요 말은 뭐에 해당한다?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면 시작.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각하한다 안 한다? 안 하면. 근데 시험에는 그래 안 내더라고. 그럼 그래 어떻게 내느냐? 요즘에 어떻게 내느냐? 아니 너무 쉬워요. 제 말로 해서 갑과 을이 매매를 한 후 이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였다면 매도인의 상속인과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래내는 거예요. 시험에. 요즘에 시험은 그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를 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빨리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를 한 후 이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다면 매도인의 상속인과 매수인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래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문제를 풀면서 적응을 자꾸 시켜야 되는 겁니다. 됐죠? 통과.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으로 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264페이지로 가보겠어요. 그거는 이제 9번하고 10번은 이제 상식으로 분리됩니다. 9번에 갑니다. 등기에 필요한, 자, 쭉 보세요. 첨부 정보 위에다가 서류라고 써져요. 서류. 첨부 정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첨부 서류입니다. 그냥 가장 쉽게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 그거 얼마나 쉬운 거예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도 공부할 필요 없어요. 수수료 안 내면, 세금 안 내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건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교과서 265페이지를 갑니다. 가면 4번에 가세요. 4번에 가봅니다. 각하 사유를 간과한 등기의 효력 찾았죠? 자, 여기서 칠판을 보세요. 이러세요. 요 두 개로 나눈다는 걸 이제 지금 공부해로 가는 겁니다. 요 두 개로 나눈다는. 제가 아까 이렇게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자, 그럼 거기서 1번을 보세요. 또 갈로 읽습니다. 법 제29조. 자, 죽었습니다. 1호, 2호.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죽지 마세요. 법 제29조 제1호 2호의 각하사유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등기인을 각하하여야 하는 바, 그 각하사유를 강요하고 격려된 등기는 밑줄 긋습니다. 당연 무효. 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밑줄 긋습니다. 직권 말소. 동그라미 2번입니다. 등기관이 이를 직권 말소로 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그 처분에 대하여 밑줄 긋습니다. 이신청. 되죠? 그러면 갈로 읽고 2번으로 봅니다. 2번은 법 제29조 자 죽었습니다. 3호 이하. 됐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각하사를 가는 경우에는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동그라미 칩니다. 유효이기 때문에 유효만 동그라미 쳐 유효 때문에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뭐다? 없다. 없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법 제23호 이하의 각하사를 가는 경우 등의 등기인의 처분이나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소송에다가 줄 것이에요. 소송. 자, 그럼 이리 오세요. 자, 요래 공부를 해봅니다. 제가 자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쉬워요.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정답입니다. 각하사유이다. 각하사유이다. 그러면 각하를 시켰어. 끝이다, 끝 아니다? 끝이지. 아니 각하사유이기 때문에 각하를 시켰다. 끝이다, 끝 아니다? 끝. 다시 합니다. 미성년자는 나이트클럽에 입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입장 안 시켰어. 그럼 그 손댈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는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지. 그럼 답은 미성년자는 나이트클럽에 입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장을 안 시켰어. 그러면 끝이지. 그러나 미성년자는 나이트클럽에 입장할 수 없는데 입장을 시켜버리는 거라.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각하사유이라며 각하를 시켜야 되는데 각하를 시키지 않고 등기를 해버렸다면 자 답입니다. 그 각하사유가 1호 2호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 그럼 이거는 무슨 무효? 당연 무효.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를 안 하는 거라. 안 하면 말소시켜달라고 이의제기할 수마다 있다. 그런데 각하사유가 3번부터 11호는 자 이랍니다. 실체관계 여부를 따져서 실체관계와 일치를 해버리면 유효로 하겠다. 뭐로 하겠다? 유효. 이거는 무조건 무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유효로 하겠다. 그러면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면 무효로 하겠다 이 말. 그러면 시험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답을 먼저 내놓고 공부를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놓고 공부를 할게요. 잡으세요. 아니, 법의 성질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법의 성질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1번의 소유자 값. 자, 그럼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답입니다. 왜 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을 직접 오라고 하느냐? 왜 등기를 신청할 때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을 직접 오라고 하느냐? 왜 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을 제출하고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느냐? 오케이? 네, 이런 거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맞다, 맞다, 맞지? 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맞죠? 아니, 등기가 바로 되어져 버리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보세요. 우리는 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을 제출하죠. 그럼 관공서는 제출 안 하잖아요. 그럼 관공서가 사기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맞다, 맞다? 그럼 겁먹을 필요가 없지. 맞죠? 네,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이 부동산에서 자, 호칭 정리하겠어요. 당사자입니다. 본인입니다. 대리인입니다. 무권 대리인입니다. 무권 대리인. 자, 글자로 해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그럼 갑하고 을이 당사자입니다. 등기로 왔어. 그러니까 등기가 누구로 넘어갔다? 을. 그럼 이건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자, 근데 대리인이 왔어.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그럼 등기는 누구로 넘어갔다? 을. 됐죠? 자, 그런데 본인이 안 왔어요. 대리인도 안 왔어요. 무권 대리인이 왔다. 그럼 무권 대리인이 왔으니까 각하사유 제3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 다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했지. 그러면 각하사유 3호에 해당하니까 각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각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보세요. 본인이 와도 누굽니까? 을. 대리인이 와도 누굽니까? 을. 무권 대리인이 와도 누구다? 을. 등기는 바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실체관계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럼 유효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런데 이래 됐다 이 말. 그럼 등기가 바로 됐다 안 됐다? 안 돼. 이러면 실체관계와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럼 이 등기는 무효지. 지금 실체관계와 일치, 불일치 이해됐다 안 됐다? 됐죠? 네, 됐죠? 자, 그럼 요거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옵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럼 갑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은 인감 제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제출했어요. 그럼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그럼 등기가 이리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인감 제출 안 했어. 안 했다면은 구호, 첨부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각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감을 제출해도 을, 안 해도 누구다? 을. 실체관계와 일치다, 일치하다, 일치. 그럼 이런 거는 무효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무효다, 유효다, 유효. 근데 이게 만약에 병으로 됐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이거는 실체관계와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자, 이리 오세요.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뭐냐면 2번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는 말은 등기 자체가 안 되는 거를 등기로 왔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이거는 등기는 되는 건데 절차상에 본인이 와야 되는데 무권 대리인이 왔다. 오케이? 네. 인감을 제출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거는 등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닐하우스는 등기 자체가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거다. 그럼 무조건 무효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해독을 할 때 3번부터 11번을 해독을 할 때는 등기는 되는 건데 오케이? 네. 절차상에 본인이 와야 되는데 본인이 오지 않았다. 출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편으로 등기를 했다. 인감을 제출해야 되는데 인감을 제출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제 위조된 서류가 들어왔어요. 위조된 서류는 2번에 해당합니까? 아래에 해당합니까? 아래에 해당하는 거지. 위조된 서류는 서류가 안 들어온 거예요. 다시 합시다. 위조된 서류는 쓸모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니까 서류가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럼 옛날에 시험에 이래 놓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착해서 그랬어요.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실체관계와 일치하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가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위조된 서류는 쓸모없는 겁니다. 그 말은 서류가 안 들어온 겁니다. 서류가 안 들어왔다는 것은 구호,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다.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럼 아까 전에 보세요. 인감이 들어왔어. 누구다? 위조된 인감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각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등기는 을로 됐다 이 말입니다. 본 인감이 들어와도 을이고 위조된 인감이 들어와도 을이고 이런 거는 무효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했죠? 그렇게 푸세요. 통과됐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교과서 277페이지로 가보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있잖아요. 지금까지 배운 거는 총론을 배웠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강론은 여러분들 요리합니다. 개개의 등기를 배우러 가는 겁니다. 개개의 등기. 그럼 이리로 오세요. 흐름을 잘 타야 돼요.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잠깐 와보세요. 이거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2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공부입니다. 그럼 이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부동산 표시입니다. 권리 관계입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럼 여기 보세요. 등기부가 나오죠. 그럼 이 등기부가 이게 등기부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이 등기부를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으로 나누듯이 사람의 신체도 상체, 하체로 나누듯이 세 부분으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보면 몇 개? 2개. 이렇게 보면 몇 개? 3개. 맞지? 그러면 부동산 표시가 여기에 온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온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이 여기 온대.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부를 제일 위를 무슨 부? 표제부. 무슨 구? 갑구. 무슨 구? 을구. 그럼 여기서 표제부는 표지예요. 표지. 우리가 책의 제일 끝부를 뭐라고 그런다? 표지. 이 표제부다 이 말. 갑을은 그냥 갑을입니다. 구라는 거는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 구분할 때 잡으세요. 1, 2로 다시 합니다. 1, 2, 3으로 구분할 수 있지. 맞죠? 네. 가나다로 구분할 수 있지. A, B, C로 구분할 수 있지. 근데 우리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하고 있다 이 말. 그럼 여기서 갑, 을은 있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우리나라는 다 한자 세대잖아요. 그게 갑을병정이잖아요. 그래서 민법에 전부 다 갑을병정 한다 안 한다? 그게 전부 다 옛날에 민법 학자들이 갑을병정에서 예를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갑이 그러면 갑구 구분한다며 구분. 그 요게 하나, 둘, 세 개로 구분을 한다며 구분을. 오케이, 네, 요거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래 합니다.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 자,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자 시작 소유권 보존 이래놓은. 그러면 갑은 이 집을 짓고 거기 살면 됩니다. 근데 이걸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있지. 요게 전세권 무슨 등기? 설정 등기. 아니면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있지. 요게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그럼 여기서 이제 답입니다. 설정이라는 말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했을 때 붙이는 게 설정이에요. 설정.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 이외. 그럼 칠판을 보세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럼 소유권 이외죠. 자, 시작.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 그럼 여기는 전부 다 무슨 자를 붙인다? 설정. 그럼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그럼 소유권 설정이라는 말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설정은 소유권 이외에 붙인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이전. 여러분들 보세요. 이전이라는 말이 있고 변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전은 권리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는 권리의 객체 되죠.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시작. 이전. 객체가 달라지는 것은 시작. 변경. 그러면 요거를 잠깐 써놓고 해볼게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지. 소유권 이외를 이전할 수 뭐다?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아니 너무 쉬운 거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이 부동산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그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말하지. 맞죠? 네.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있지. 그러면 2번에 소유권 무슨 등기 이자.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은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어졌지. 그럼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생겼지. 권리가 갑에게서 누구로 달라졌다? 을. 주체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등기다? 이전이 되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칠판을 다시 보세요. 자, 봅니다. 자, 이럽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지. 그럼 칠판을 보세요. 전세권 무슨 등기? 설정 등기. 전세권자가 누굽니까? 을.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을이 이 집에서 전세를 산다는 말은 사용 수익할 권리를 을이 가지고 있다. 있지.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럼 전세금이 몇 억이다? 1억. 그럼 답만 다 갑니다. 쉬운 것부터 합시다. 전세금이 몇 억이다? 1억. 이게 2억으로 달라질 수 있다. 있다. 이거는 주체냐 객체냐 이 말입니다. 주체다 객체다 객체. 객체는 내용입니다. 내용. 주체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권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전세권자가 누구다? 을은 병한테 전세를 넘길 수 있다. 있지.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은 사용수익할 권리가 없어지지. 이 사람은 사용수익할 권리가 생겼지. 요게 전세권 무슨 등기 이자. 그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거 아까 이게 소유권 이전이지. 맞죠? 네. 그럼 이거는 무슨권 이전이다? 전세권 이전. 그럼 여기서 칠판을 보세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있다. 전세권을 이전할 수 있다. 있다.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다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요건 이제 조금 확대를 시켜봅시다. 자, 아니 너무 쉬운 거잖아요. 자, 이리라 보세요. 갑은 소유자입니다. 됐죠?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줄 수 있다. 있다. 그럼 칠판을 보세요. 1. 전세권 설정 등기 이렇게 말해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있지. 칠판을 봅니다. 저당권 무슨 등기 설정.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설정. 시작. 설정.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게 1위로 간다 이 말이에요. 1위로 갑니다. 칠판을 봅니다. 요 저당권은 무슨 권의 저당입니까? 소유권의 저당이지. 맞죠? 네. 그럼 요거는 무슨 권? 전세. 칠판을 봅니다.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있지.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1에 뭐다? 1. 전세권의 무슨 권? 저당권. 무슨 등기? 설정.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는 칠판을 봅니다. 저당권이지. 이거는 전세권의 저당권이죠. 결론입니다. 소유권에 들어왔을 때는 앞에 소유권자를 쓰지를 않습니다. 왜? 당연히 모든 권리는 소유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소유권의 저당이에요. 이거는 소유권의 전세지. 그러니까 소유권자는 생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무슨 권의 저당입니까? 전세권의 저당. 그럼 앞에 전세라는 말을 써야 돼요. 전세권의 저당.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소유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있다.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있다. 그럼 소유권에 설정이 되고 소유권 이외에도 설정이 된다. 이 말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를 배울 때, 정합니다.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무슨 등기다? 저등기.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는 등기는 뭐다? 부기등기. 그럼 소유권이니까 무슨 등기? 저등기. 소유권 이외니까 무슨 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부기등기를 구별하는 1순위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냐, 그래 풀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하나만 공부해놓고 넘어갑시다. 하나만 공부해놓고.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봅니다. 이는 갑구입니다. 을구입니다. 을구. 갑이, 자, 다시. 이 사람이 무슨 자다? 소유자입니다. 그럼 소유권의 전세가 들어올 수 있다. 있지. 그럼 1번의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오케이. 네. 두 번째,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저당권은 갑구에 가야 됩니까? 을구에 가야 됩니까? 을구.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와야 됩니다. 그럼 2번에 무슨 권? 저당권. 맞죠? 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을이 무슨 권자입니까? 전세. 그러면 전세권에 저당이 가야 돼요. 맞아요? 네. 일단 이거는 갑구에 갑니까? 을구에 갑니까? 을구. 을구니까 여기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럼 이걸 만약에 3번의 저당으로 썼다면 소유권이 들어온 거지. 맞다. 맞아. 아니, 이게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온 거지. 근데 지금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왔다. 전세에 저당이 들어왔다. 전세. 그럼 전세가 몇 번입니까? 1번. 그러니까 1번 이거를 가지고 가야지. 그러면 1의 뭐다? 1. 전세권의 무슨권? 저당권.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결론은 모든 등기는 소유권에 들어오면 전부 다 주등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면 전부 다 부기등.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아니,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갑이 병에게 저당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저당은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 등기는 독립된 등기 이단이다 이직. 그런데 전세에 저당이 들어오는 거는 오케이? 네. 여기다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3번으로 이렇게 저당이 된다면 이거는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온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전세는 지금 요거 몇 번입니까? 1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다. 맞아. 그러면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느냐?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주등기,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부기등기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지금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이 갑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지금 무슨 권의 가압류입니까? 소유권의 갑. 그럼 그건 여기다가 가압류라고 써야지. 오케이. 네. 그럼 칠판에 보세요. 전세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당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3번으로 하면 이게 어디에 가압류가 들어온지를 모르잖아요. 맞다. 그러면 전세에 가압류가 들었다면 1에 대줘야지. 저당에 가압류가 들었다면 1에 대줘야지. 감 잡았어요? 자, 그럼 답입니다. 소유권에 들어오면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면 뭐다? 부기등기. 그걸 일단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이 세 개가 기본 등기다 이 말입니다. 그럼 기본 등기라는 말은 소유권 벌어넣기를 했어. 오케이? 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 오케이? 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 자, 그럼 요거를 잠깐만 그려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요까지만 해놓고, 자, 좋다. 여기까지 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요거를 원점에서 다시 할게요. 조금 쉬었다가 자, 좀 쉬겠습니다.